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피치에 관련된 추가 내용을 또 준비를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코인 관련된 소식 또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피치가 미국 국가 신용도를 낮췄죠.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버핏이 이번 신용 등급에 관련 메시지를 또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강등 신경 필요 할 거 없다.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 국채 계속 살 것이다. 그 이유는 이번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고 조만간에 이제 미국의 금리 동결 추이도 곧 올 것 같으니 이제 나는 지난 5월부터 미국 국채 100억 달러어치 샀고 이번 5월에도 똑같이 했다. 다음 주에도 똑같이 국채를 매수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UBS도 국채 등 채권을 사라 5년 10년물 선호 현상이 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빌 에크먼은 반대로 30년물 국채 금리 5.5% 찍을 것이다 비관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코인적 관점으로 이 빌 에크먼의 생각과 비슷한 패턴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이거 코인에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의 대부분 배당주 주식 이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 대비보다 훨씬 더 낮은 배당주는 거의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대비 가치가 아주 꼬라박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성장주가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갔고 더 퍼포먼스가 더 좋았거든요.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는 배당 수익률 대비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디파이 이자 농사를 미친 듯이 해봐야 이것 대비보다 더 안전한 상품군의 매력적인 금리 추이까지 올라와져 있다고 하면 이보다 더 나쁜 상품군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번에 앨런 머스크가 이번에 플랫폼 X 프로젝트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소식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더리움 가격 동향의 파악을 위해서 두 가지 지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더리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부분만 제가 집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바이낸스 거래소에 코인 가격을 뺀 값으로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미국 투자자들이 매수 압력이 강하다라는 의미를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가격 움직임과 큰 연관성이 있으며 미국 투자자들이 매수에 가담할 경우 가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1년 11월 달에 이더리움이 역사적 최고점 이후 김치 프리미엄 지표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미국 투자자들이 매도할 때 한국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경향이 있었고 반대되는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동향의 움직임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 또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의 주요 내용만 제가 준비를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또 이더리움 이제 소식 중에 가장 제 눈에 좀 들어왔던 문구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에 편승해라. JKVM, JKEVM 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또 여러분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폴리곤, 스타크넷 등등 보이는데 여기서도 특정 네트워크가 이더리움과 동일한 실행 환경을 가진다는 건 유동성, 개발 환경, 토큰 스탠다드 그리고 확보하는데 요구되는 진입 장벽이 줄인다라는 장점이 있다. 이 이야기를 보았을 때도 맞죠. 왜냐하면 BNB도 마찬가지로 EVM 호환성 덕분에 메인넷으로 부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좀 많이
이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EVM에 관련된 이더리움의 확장판이 이 정도로 상당히 좀 그래도 괜찮다. 앞으로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라는 내용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더 CC 주간에 롤업 메인넷 알파 버전이 좀 이번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리니아 롤업을 런칭했다라는 내용이 이번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냥 대충 이런 게 나왔구나 정도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이번에 레이어 2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OP 스택과 같은 솔루션을 사용한 수평적 확장에 최근 레이어 2의 생태계가 더 쉽게 프로젝트를 런칭할 수 있는 SDK에 자주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OP 스택과 JK 부분에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많이 출시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 시장에 상당히 먹을 게 좀 많이 있겠구나라고도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오피스텍 기반으로 개발 중인 코인베이스 롤업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세 단계 로드맵이 있습니다. 세 가지 공약으로는 탈중앙화를 위한 기술적 투자, 중립적 비허가성 프레임워크를 통한 네트워크 참여, 공공재 펀딩을 내걸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도 좀 많이 있긴 하는데 그냥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 요 정도만 그냥 대충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커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커브의 변동성이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이번에 커브 대표가 27% 거래한 지갑에서 커브를 이동을 시켰는데, 커브 대표가 OTC로 매도한 커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동이 됐다라는 건 진짜 뭐 물량을 이제 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까지는 확인이 좀 불가하긴 하지만, 여전히 커버에 따른 좀 찝찝한 무언가는 남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잠깐 또 커브를 좀 봐야 되겠죠. 커브가 찔끔 회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찔끔 회복이 됐죠. 여기 보이시면.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걸 또 알려드리는 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기소 미국의 신용 등급 하향 VC들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 버핏 지수에 의한 증시 과열 이슈도 같이 등장하면서 이거 잘만 풀어내면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코인으로 현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도 어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좀 먹을 게 없으면 마지막으로 코인 쪽으로 좀 기웃거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볼륨이 늘어나거나 자금이 많이 들어오거나 이런 쪽으로도 확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다음으로 이제 VC들이 좀 눈치 보고 있는 게 ETF 현물 승인 부분인데, 주요 맹점은 요 내용입니다. 비트가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라운드 힐, 그레이스케일, 바네크 이런 쪽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이 벌써 제출이 됐다라는 게 이번에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더리움이 조금 더 좋은 소식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좀 안타까운,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또 충격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또 소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언론사 세마포에서 바이낸스 사기 혐의에 관련된 인명 소스가 공개됐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또 한번 박살낼 수 있는 케이스를 우려하면서 미국의 바이낸스 벌금과 유예, 비기소 합의 등을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내용도 예측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 순간에 맞춰가지고 좀 대응을 해보자. 이번에 이제 코인베이스 8월 9일날 베이스 공식 출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수료 대비가 더욱더 최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VC 월간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전월 대비 14% 감소했고 작년 동기 대비 47% 감소했습니다. 이더리움 인프라 서비스 제공업체인 프레시봇 같은 경우에는 10억 달러 가치로 시리즈 B 펀딩에서 6천만 달러를 모금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 지금 방향성이 되게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만큼 유동성도 적고 그렇지만 가을 정도의 특별한 악재만 나오지 않길 저는 바랄 뿐이고, 여러분들 여름 시즌에 요즘 사회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건강, 제가 오지랖을 잘 챙겨 드리잖아요. 요즘 무더운 더위에 따른 이슈도 있고요. 요즘 뭐 그런 치안 관계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